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9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을사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4월의 기토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 무토와 더불어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토가 되겠죠. 기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토가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같은 토, 무토도 있었습니다.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단 서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고,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무토는 큰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토는 작은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도 무토는 고항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광야, 평야 같은 큰 개념의 토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반면, 작은 개념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담장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같은 뜻이에요. 전원토나 담장토나 담장 안에 작은 텃밭이라는 얘기고요. 작은 논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고,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분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생각했을 때 작은 개념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징,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토인 무토하고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를 떠나서 다시 설명을 해보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만물이 이 토를 기반으로,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비옥할 필요가 있겠죠. 비옥하고, 토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사람이라든가 만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터전이 돼야 되는데, 토가 열토가 됐다. 즉 물기가 없으면서 뜨거운 열토, 사막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도 좋은 토가 아니고요. 동토가 돼도 좋은 토가 되지 않죠.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남극 대륙 같이 수기가 너무 강한데 화기가 없으면 땅이 얼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그런 토가 돼서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동토가 되거나 열토가 돼버리면은 만물이 살 수 있는 토가 되지 않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수화기제가 잘 이루어지는 토가 좋은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를 떠나서 수화를 쓰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수는 개수를 의미하고요.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수병화를 기본적으로 기토 포함 무토까지 쓰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개수 없으면 임수 못 씁니까? 아니죠. 임수 쓸 수 있고요. 병화 없으면 정화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공력의 차원에서 개수병화를 쓰는 것이 임수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는 개수병화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통적으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개수, 수화, 즉 개수병화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한 가지,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아울러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토는 고항토이고 왕토이기 때문에 후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왕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데, 기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이 또 간목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라고 하는 이런 순서를 생각해 한다라고 하면, 기토는 병화, 개수, 참고로 간목을 이렇게 시용해서 쓰게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하와 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절기로는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4옴이 남방에 속해져 있는 4월이 되겠죠. 남방, 방향은 남쪽이 될 것이고요. 계절은 여름이 되면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따뜻한 계절이 아니라 매우 더운 계절이죠. 고온,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면서 몹시 더운 계절인데, 제가 아까 토를 설명할 때 열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가 바로 뜨거운 계절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바로 열토가 돼서 사막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일간이 있던 간에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수가 없는 4, 5, 미월의 어떤 일간도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운에서 뭐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라 하더라도 내가 원국에 가지고 있는 것과 대운에서 잠시 일정 기간 동안 보충해 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그래도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이제 10년씩 오고 가는 그런 계절이 운세이기 때문에 대운에서 받쳐주면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년간 수운이다라고 하면 30년 동안 운이 좋은데, 그죠? 뭐 5년도 운이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뭐 30년 동안 운이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원국에 있느냐 없느냐, 내 수중에 내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라도 뭐가 필요하다?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기토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화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화분에 꽃을 잘 심어놨는데 뜨거운 바깥에다 내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햇볕은 뜨겁습니다. 뭐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물은 금방 말라서 증발하죠. 그러면 물이 적절하게 계속 공급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텃밭이 말라버립니다.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분에다가 진짜 고가의 난초를 내가 심어놨어요. 그리고 햇볕을 비춰준다고 해서 내가 밖에 내놨다는 얘기죠. 내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오늘 술 한잔 하자라고 해서 아침에 이제 밖에다 내놓고 친구들하고 낮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또 외박도 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친구들하고 재미지게 놀고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애가 난초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죠? 시주구리하게 애가 말라서 죽어 있더라. 이거죠. 물을 잘 공급해 주지 않는 것은 4월에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존귀한 신이 되는 것이 바로 개수고, 수를 떠나서는 사원별에는 용신을 논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수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하겠죠. 인성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고 토도 왕하다. 그리고 기토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반드시 4월의 기토는 뭐가 필요합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개수가 기토를 갖다가 윤토해주고, 윤택하게 윤토해주고 4월의 뜨거운 열기도 식혀주어야지만 기토에 심어져 있는 기토도 윤택해지고요. 그 다음에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도 무럭무럭 싱싱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는 뭐다? 4월은 화가 왕하고 토도 왕하지만은 수는 4월에 절지가 돼서 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개수 하나만 떨렁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첨간으로 경신금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면 격국으로 보게 되면은 어저께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편인격으로 보지 않고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토는 음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는 음화가 된다. 음화가 되죠. 그래서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화를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인성이 되겠죠.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는데 선생님 어저께 무토 4월에 태어났을 때 편인격이 아니라 걸록격이라고 보셨으니까 오늘도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봐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냥 준 걸록격으로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수격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죠. 체음용양이기 때문에 얘는 음화가 아니라 양화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화생토 얘는 그러니까 음대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대양이 되는 것이죠. 음대양 이렇게 공부를 해도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또 사람인지라 그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음용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으로 써서 얘는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준걸록격으로 봐도 되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준걸록격 하면 그런 단어가 어디 있냐고 자꾸 도끼 누르려고 쳐다보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말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안 써야겠다라고 하면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인격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일간 기토 자체도 왕하기 때문에 물론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왕 사주도 맞고요. 그 다음에 모왕 자세가 아니라 모왕 자상이 된다. 어머니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다. 중요한 것은 4월에 뜨겁고 건조한 고온 건조한 때의 기토는 금방 땅이 토가 말라버려서 건토가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토가 목이 많아지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월간에 을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간이 지지에 통근을 했는데도 신약해질 수가 있냐 이거를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 같습니다. 오늘 같은 거 잘 봐보세요.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준걸록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일간이 왕하다라고 했는데 연지에서 인목을 봤죠. 그 다음에 일지에서 묘목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에 칠살 을목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성 얘만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관살이 엄청 해서 살종신경한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간이 지지로 월령에 통근했는데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일간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간이 관살이 많다고 해서 기토가 물을 포기하고 그냥 화를 쓴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토의 용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토가 돼도 용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동토가 돼도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쓰게 되면은 기토를 윤토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수가 있게 되면 칠살이 왕해져서 칠살이 나를 극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주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4월에 기토가 왕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을목 투출돼서 묘목 인에 뿌리를 뒀고요. 수가 살아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도 하고 일간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뭐다? 관살이 왕해져서 일간이 파극을 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퇴양난이죠. 술을 살리면 목이 살아나서 날 죽일 것이고 물이 없으면 내가 말라서 필요 없는 불모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임수 자체가 자수의 뿌리를 얻게 되는 것은 좋지만 참 이렇게 되면 목이 진짜 왕한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령을 얻었는데도 월령에 통근했는데도 이건 관살이 너무 왕해서 뭐 관살 혼잡 해도 되고요. 살중신경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사주가 대운이 목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결코 좋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주가 되는 것이고 더 안 좋은 생시는 을해시도 마찬가지죠. 을해시가 되게 되면 해묘한 목이 돼버리죠. 을목도
투출돼서 나를 공격하고 있죠. 이거는 완전히 늑대 속을 안에 갇혀져 있는 기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가 돼도 또 마찬가지로 을목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좀 쓸만한 것이 사해통근도 되어 있고 축해통근도 되어 있고 축은 임수의 뿌리도 되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만 역시나 관살이 많아진다. 특히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 많아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적인 일반론적인 것은 천간에 이렇게 칠살이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화살을 하든지 아니면 제사를 하든지. 화살은 목생화 화생이 돼서 하든가 아니면 제사는 경금 신금 등이 있어서 저 을목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면 항상 이 기토는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는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병인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을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그렇죠?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을목에 의해서 내가 공격받는 것은 변할 수 있지만 뭐가 됩니까? 물이 부족하면 땅이 불모지가 되어 있죠. 봤더니 목은 많이 있는데 그 목은 다 죽어 있고요. 그냥 땅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는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화살에 또 좋을 일이 없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일간은 좀 왕이 있지만 관살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고, 또 한 가지 4월 이렇게 화토가 왕한 때에 음간이 양간을 보게 되면 용신충법이 양간과 같다. 이 경우에는 수도 수지만은 목으로서 얘를 제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도저도 어떤 생시를 들이대도 결코 좋은 생시가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안 된다. 출퇴기를 웬만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경금이 을목을 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상관으로서 살을 제하는 것이니까 제살이죠. 근데 제살 중에서도 보죠. 상관, 제살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해서 살을 제하고, 또 경금은 살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생해 줄 수 있지만은 수가 조금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중에서 그래도 만약에 오늘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경호시 정도 아니면 신묘시도 조금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진 않아요. 이렇게 경호시가 되면 상관생제, 그리고 수를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신민시 같은 경우는 신금이 투출해서 을목을 제하려고 하더라도 수가 이때는 별로 그렇게 생을 받기가 어렵겠죠. 묘미 준삼합이 되니까 을목이 다시 득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중에서 고른다면 저는 아마 경호시 정도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신시 계유시는 좋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신금이 시지에 있는 신중 경금이 을목을 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신의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돼서 기토를 윤토하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목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계유시는 묘유상충되는 거있기 때문에 역시나 좋지 못한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참 중화되기가 어려운 사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토가 4월에 태어나서 일단 일간이 왕에서 좋다라고 봤는데 목이 많아서 수를 생하면 목을 생하고 목이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주가 이러면 삶도 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것이 나한테 안 좋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통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통변하시면 그거는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